서울시로 올라간 우리 직원인 모양인데 전혀 가짜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문으로 신문이라는 분들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자발적인 시장직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예. 논란의 오거돈 전 시장은요, 여전히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 중입니다. 경찰이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오 전 시장을 향한 고발도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뭐 추정되는 데는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서울시로 올라간 우리 직원인 모양인데 없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형사직으로 다 지금 고소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경찰이 이제 부산시청, 시장실 CCTV 주변도 좀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불거진 새로운 얘기. 그런데 얘기는 새로운데 대상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관용차로 불러서 오거돈 전 시장이 5분 동안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의혹의 대상자, 피해자로 추정된 인물이 바로 지난 10월에 이 국정감사에서도 방금 화면 보셨지만 당시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지적했던 그 직원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방송에서도 사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미투 의혹을 제기했던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의 피해 예상자 역시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 거죠. 이번에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을 하고 물러나게 된 그 계기가 된 피해자와는 별도의 인물인 것인데 이것이 당시에는 오거돈 전 시장이 추정된 인물은 누군지 알겠지만 전혀 위트가 없다. 내가 민형사상 고소를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본인의 다른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보통 이 성추행 범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번만 저지르는 경우가 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들이 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시장이라는 지위, 위계를 활용한 범죄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수적인데 과거에 제기됐던 의혹도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 정황으로 장소까지 나왔습니다. 관용차로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 이 정황까지 나왔다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피해자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추행 의혹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이유가요, 정 변호사님. 네. 저거 화면을 같이 보실 때 고발장에 따르면 일단 피해 여성을 서울시 의회로 전보시켰고 상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 확약서는 이제 고발장에 적히는데 이거 좀 의혹을 받는 거고요. 우선 객관적인 사실도 정리를 해보면 그 해당 직원이 부산시에서 일본어 통역 담당을 하다가 그만두고 서울시의회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당시 그 서울시의회에서 뽑을 때 자격 요건이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기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지 우대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해당 직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뽑혔어요. 그리고 부산시를 그만뒀고 일단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겠냐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확약서를 썼다고 한다면 결국에 일반에서 얘기하는 합의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거돈 시장의 그런 추행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가능성이 있고 서울시 의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업무방해나 또 그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더구나 이거는 무슨 예전처럼 친구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서울시 의회 측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혀 금시초문이다는 이야기를 신원철 지금 서울시 의장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인사 문제가 있으면 부산시장이 서울시 의장한테 부탁을 했을 텐데 본인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전혀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예. 공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 저 밑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직원을 채용할 그런 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지금 뭐 저는 문제 규명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아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강제 수사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 저는 신원 밝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뭐 애초부터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일 것이고 뭐 이렇게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오거돈 전 시장 뭐 제명이 됐음에도 시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사면 초과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거돈 전 시장은 이제 피의자 신분입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저희가 어제 뉴스탑10 시간에 그러니까 거가대교에서 지난주에 목격담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또 다른 보도들이 나오는 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후회의 말을 건넸는데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그런 예컨대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첫 번째 사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관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의지는 아니면 이거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아까도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본인의 의지, 이성적 의지보다는 어떤 이 그냥 신체적 반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후회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본인이 그런 습성들이 있었다고 하면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스스로 잘 자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조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부산일보에 따르면 주변 지인들에게 오거돈 전 시장이요. 부산시 사업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때 부산시장직 유지 의사가 확고했다. 그럼 총선 끝나고도 시장직으로 유지했다.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그럼 누가 외부가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거돈 시장이 지금 본인이 뭐 시장직 유지뿐만 아니라 다음 재선까지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걸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나이가 똑같습니다. 72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래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2년 뒤에 이제 그 부산시장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그럼 그때 되면 74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또 임기가 끝날 때는 78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변에서는 이분이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번까지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내부적으로 더 살펴봐야겠지만 본인이 어떤 면에서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공증을 했잖아요. 그만둔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피해자 측에서 아니 약속을 했으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사퇴 기자를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가능해 보게 하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은요. 총선 전에 여권의 주도적인 은폐다. 이렇게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문이라는 분들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 성추행 사건들이 신문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연패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자발적인 시장직 사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친문 실세 그룹들이 이 성추행 사건에 처음부터 가담하였고 시장직 사퇴하는 마무리까지 가장 못하였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심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제 야당의 주장은요, 뭐 이렇게 친문 울타리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 첫 제보부터 법무법인까지 다 이
여권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된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하필은 그 상담소장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나오셨을 때 2017 도말 그 전에 나왔을 때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고 또 그 공증을 한 그 법무법인이 부산인데 그 법무법인이 예전에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이 운영하다가 지금 인사비서관하는 김혜숙 변호사도 거기에 있었고 또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이 되는 정재성 변호사 대표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쭉 전부 다 청와대 내지는 여당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만 된 그런 속에서 됐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공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희 사무실도 이제 공증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 공증이 뭐 사퇴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성자가 오거든 부산시장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사퇴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공증하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거나 아니면 대리를 시켜서 이제 자기 인감증을 첨부하는데 어디로 갈지 여부는 사실은 공증할 사람이 정해야죠. 왜냐하면 위임자의 그 공증사무실 주소가 있고 그 양식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 점에서 공증사무소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법무법인 부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즉각적으로 장혜철 변호사님 입장이 나왔어요. 정재성 변호사, 저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입니다. 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진화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교감서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네, 왜 보고해야 하느냐. 저 말이 바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특수관계인 아니냐. 사실 이 부산을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김혜숙 인사수석이 거기 소속이었고 정재성 변호사도 오거돈 시장의 캠프, 전 시장의 캠프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청와대나 어떤 이 여권의 실세들과 교감하면서 알려주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그런 거 왜 보고하겠느냐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화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인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도 SNS에 한 언론에서 이 친문 윗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보도를 하자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건 소설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공증의 시점입니다. 지금 정재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증의 시점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신상 보호라던가 이분의 어떤 피해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못 밝히는 게 맞죠. 그런데 왜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한 시점이 피해자의 인권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공증한 시점이 총선보다 이전 어느 쯤인지를 알아야 그때쯤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떤 정치권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자 인권과 관련이 없는 공증 시점에 대해서 또 공증 여부에 대해서만큼은 명쾌하게 본인이 밝히는 게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이 부산 측도 그렇고요. 청와대도요. 오늘 이례적으로 이 오거돈 전 시장 사퇴설 여러 가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억지로 연결하는 것으로 황당한 일이다. 추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피해자의 목소리 들었고 청와대 얘기는 아니 지금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어떤 공포를 겪었는지가 중요하지. 네. 누가 어디 법무법인에서 공직을 받았고 그게 시점이 중요하냐 뭐 이런 정도의 논리인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이래요. 이제 왜냐하면 부산이란 이 법무부분 이름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와 연결하는 건 너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부산이라고 하는 법무부인에서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서 지분도 다 팔고 이미 격리라면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산의 법무법인 부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부산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뭐 청와대에 보고를 하거나 청와대에 인지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냥 추측성, 의혹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뭐 장혜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럼 왜 시점을 안 밝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오거돈 시장이 그럼 밝혀야겠죠. 예컨대. 네. 그러나 이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청와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괜히 이걸 원래 주장하는 주장보다 더 비판적 입장으로 더 역공을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근데 이게 증거가 잡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청와대 이걸 보고를 했겠습니까? 부산에서? 저는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예컨대 뭐
정말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뭐 여권과 교류가 있었다고 하면 여권에 있는 누구와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겠죠. 뭐 저는 그것도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보지 않지만 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 정도까지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오거돈 전 시장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 중입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글쎄요, 야당에서는 비슷한 지적을 하는 여당 내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격호 회장 사후에 이제 벌써 조심스럽게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다시 한번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롯데 지주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근로자녀 장려금도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이름 석자 누군지 좀 아시겠습니까? 양정숙 이 인물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